시니어를 위한 비타민 C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피부가 예전보다 거칠어진 것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요? 오늘은 이런 고민들의 해답이 될 수 있는 비타민 C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 하면 그냥 감기에 좋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타민 C, 너는 누구냐? 비타민 C의 정식 이름은 아스코르브산입니다. 좀 어려운 이름이죠? 하지만 이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스코르브는 괴혈병을 뜻하는 말인데, 아스코르브는 괴혈병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18세기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이 오랫동안 배에서 지내면서 괴혈병으로 고생했는데, 레몬을 먹으면서 이 병이 치료되는 것을 발견했죠. 바로 그 레몬 속 비타민 C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개나 고양이는 몸에서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몸에서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비타민 C를 섭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비타민 C. 50세가 넘으면서부터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지죠. 이때 비타민 C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30% 이상이 비타민 C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식사를 간소하게 하시는 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요. 젊을 때는 하루 100mg 정도면 충분했던 비타민 C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첫째,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스트레스로 인한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셋째, 만성질환으로 인한 염증이 비타민 C를 더 많이 소모시킵니다. 비타민 C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가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는 조금 다릅니다. 비타민 C는 감기 예방보다는 감기에 걸렸을 때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실 때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 저하를 막을 수 있어요. 둘째, 콜라겐을 합성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이유, 관절이 아픈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콜라겐 부족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매일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탄력 유지는 물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처가 빨리 아무는 것도 콜라겐 합성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셋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활성산소라는 녹을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쌓이면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죠. 비타민 C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므로 비타민 C가 더욱 필요해요. 넷째, 철분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2배에서 3배까지 높여줍니다. 철분제를 드실 때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다섯째,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비타민 C는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혈압이 더 안정적이라고 해요.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해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때 비타민 C가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충분한 비타민 C 섭취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줘요. 일곱째,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서 비타민 C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덟째, 암 예방을 해줍니다. 비타민 C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세포의 DNA 손상을 막아 암 발생 위험도 낮춰줍니다. 다음은 비타민 C 복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성인은 100mg이고 50세 이상은 200에서 500mg, 스트레스가 많거나 흡연하는 사람은 500에서 1000mg 정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복용 시간대별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침 복용의 장점은 하루 종일 항산화 보호막을 형성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며 철분이 풍부한 아침 식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저녁 복용의 장점은 하루 동안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수면 중 세포 재생 과정을 지원하며 위장 부담을 최소화시킵니다. 이 방법 외에 하루 복용량을 두세 번에 나누어 드시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더 효과적입니다. 음식과 함께 복용할 때의 장점은 위장을 보호하고 흡수율을 향상시키며 철분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공복에서 복용할 때는 빠르게 흡수할 수 있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피해야 합니다. 비타민 C의 종류로는 첫째, 일반적인 비타민 C인 아스코르브산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저렴하나 산성이므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성 비타민 C인 버퍼드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위장에 부담이 적으며 종류로는 아스코르브산 나트륨, 아스코르브산 칼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에스터C가 있습니다. 에스터C는 체내 흡수가 오래 지속되며 가격이 비싸지만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천연 비타민 C가 있습니다. 바이오플라보노이드와 함께 존재하며 합성 비타민 C와 효과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이 적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과다 복용의 위험성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과다 복용해도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 복통, 하루 2000mg 이상 장기 복용 시 신장결석 위험이 증가합니다. 둘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혈액응고 방지제인 와파린과 함께 복용할 경우 비타민 C의 효과가 감소합니다.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면 위장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항암제 중 일부 항암제의 효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비타민 C를 복용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 질환자, 당뇨병 환자, 통풍 환자, 지육PD 결핍증 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살펴보면 키위는 중간 크기 1개에 85mg이 들어있고 딸기 1컵에 85mg이 들어있으며 오렌지는 중간 크기 1개에 70mg이 들어있고 감은 1개에 80mg이 들어있습니다. 채소류로는 브로콜리 1컵에 80mg이 들어있고
피망 1개에 95mg이 들어있으며 양배추 1컵에 50mg이 들어있고 시금치 1컵에 25mg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 보존하는 조리법으로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치고 물에 오래 담그지 않으며 조리시간 최소화하고 조리 후 바로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비타민C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면역력뿐만 아니라 피부, 관절,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지요. 복용 방법으로는 하루 2-3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음식과 함께 드시면 위장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과다 복용보다는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맞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함께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비타민C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많이 드시려 하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비타민C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피부가 예전보다 거칠어진 것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요? 오늘은 이런 고민들의 해답이 될 수 있는 비타민C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 하면 그냥 감기에 좋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타민C, 너는 누구냐? 비타민C의 정식 이름은 아스코르브산입니다. 좀 어려운 이름이죠? 하지만 이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스코르브는 괴혈병을 뜻하는 말인데 아스코르브는 괴혈병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18세기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이 오랫동안 배에서 지내면서 괴혈병으로 고생했는데 레몬을 먹으면서 이 병이 치료되는 것을 발견했죠. 바로 그 레몬 속 비타민C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개나 고양이는 몸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몸에서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비타민C. 50세가 넘으면서부터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지죠. 이때 비타민C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30% 이상이 비타민C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식사를 간소하게 하시는 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요. 젊을 때는 하루 100mg 정도면 충분했던 비타민C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첫째,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스트레스로 인한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셋째, 만성질환으로 인한 염증이 비타민C를 더 많이 소모시킵니다. 비타민C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먹으면 감기가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는 조금 다릅니다. 비타민C는 감기 예방보다는 감기에 걸렸을 때 빨리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실 때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 저하를 막을 수 있어요. 둘째, 콜라겐을 합성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이유, 관절이 아픈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콜라겐 부족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매일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탄력 유지는 물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처가 빨리 아무는 것도 콜라겐 합성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셋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활성산소라는 녹을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쌓이면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죠. 비타민 C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므로 비타민 C가 더욱 필요해요. 넷째, 철분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2배에서 3배까지 높여줍니다. 철분제를 드실 때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다섯째,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비타민 C는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혈압이 더 안정적이라고 해요.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해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때 비타민 C가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충분한 비타민 C 섭취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줘요. 일곱째,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서 비타민 C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덟째, 암 예방을 해줍니다. 비타민 C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세포의 DNA 손상을 막아 암 발생 위험도 낮춰줍니다. 다음은 비타민 C 복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성인은 100mg이고 50세 이상은 200에서 500mg, 스트레스가 많거나 흡연하는 사람은 500에서 1000mg 정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복용 시간대별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침 복용의 장점은 하루 종일 항산화 보호막을 형성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며 철분이 풍부한 아침 식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저녁 복용의 장점은 하루 동안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수면 중 세포 재생 과정을 지원하며 위장 부담을 최소화시킵니다. 이 방법 외에 하루 복용량을 2-3번에 나누어 드시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더 효과적입니다. 음식과 함께 복용할 때의 장점은 위장을 보호하고 흡수율을 향상시키며 철분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공복에서 복용할 때는 빠르게 흡수할 수 있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피해야 합니다. 비타민 C의 종류로는 첫째, 일반적인 비타민 C인 아스코르브산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저렴하나 산성이므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성 비타민 C인 버퍼드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위장에 부담이 적으며 종류로는 아스코르브산 나트륨, 아스코르브산 칼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에스터C가 있습니다. 에스터C는 체내 흡수가 오래 지속되며 가격이 비싸지만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천연 비타민 C가 있습니다. 바이오플라보노이드와 함께 존재하며 합성 비타민 C와 효과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이 적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과다 복용의 위험성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과다 복용해도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 복통, 하루 2000mg 이상 장기 복용 시 신장 결석 위험이 증가합니다. 둘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혈액 응고 방지제인 와파린과 함께 복용할 경우 비타민 C의 효과가 감소합니다.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면 위장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항암제 중 일부 항암제의 효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비타민 C를 복용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 질환자, 당뇨병 환자, 통풍 환자, 지육PD 결핍증 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살펴보면 키위는 중간 크기 1개에 85mg이 들어있고 딸기 1컵에 85mg이 들어있으며 오렌지는 중간 크기 1개에 70mg이 들어있고 감은 1개에 80mg이 들어있습니다. 채소류로는 브로콜리 1컵에 80mg이 들어있고 피망 1개에 95mg이 들어있으며 양배추 1컵에 50mg이 들어있고 시금치 1컵에 25mg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 보존하는 조리법으로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치고 물에 오래 담그지 않으며 조리 시간 최소화하고 조리 후 바로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비타민 C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면역력뿐만 아니라 피부, 관절,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지요. 복용 방법으로는 하루 2-3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음식과 함께 드시면 위장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과다 복용보다는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맞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함께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비타민 C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많이 드시려 하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비타민 C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피부가 예전보다 거칠어진 것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요? 오늘은 이런 고민들의 해답이 될 수 있는 비타민 C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 하면 그냥 감기에 좋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타민 C, 너는 누구냐? 비타민 C의 정식 이름은 아스코르브산입니다. 좀 어려운 이름이죠? 하지만 이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스코르브는 괴혈병을 뜻하는 말인데 아스코르브는 괴혈병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18세기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이 오랫동안 배에서 지내면서 괴혈병으로 고생했는데 레몬을 먹으면서 이 병이 치료되는 것을 발견했죠. 바로 그 레몬 속 비타민 C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개나 고양이는 몸에서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몸에서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비타민 C를 섭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비타민 C. 50세가 넘으면서부터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지죠. 이때 비타민 C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30% 이상이 비타민 C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식사를 간소하게 하시는 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요. 젊을 때는 하루 100mg 정도면 충분했던 비타민 C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첫째,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스트레스로 인한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셋째, 만성질환으로 인한 염증이 비타민 C를 더 많이 소모시킵니다. 비타민 C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가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는 조금 다릅니다. 비타민 C는 감기 예방보다는 감기에 걸렸을 때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실 때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 저하를 막을 수 있어요. 둘째, 콜라겐을 합성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이유, 관절이 아픈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콜라겐 부족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매일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탄력 유지는 물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처가 빨리 아무는 것도 콜라겐 합성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셋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활성산소라는 녹을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쌓이면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죠. 비타민 C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므로 비타민 C가 더욱 필요해요. 넷째, 철분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2배에서 3배까지 높여줍니다. 철분제를 드실 때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다섯째,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비타민 C는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혈압이 더 안정적이라고 해요.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해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때 비타민 C가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충분한 비타민 C 섭취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줘요. 일곱째,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서 비타민 C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덟째, 암 예방을 해줍니다. 비타민 C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세포의 DNA 손상을 막아 암 발생 위험도 낮춰줍니다. 다음은 비타민 C 복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성인은 100mg이고 50세 이상은 200에서 500mg, 스트레스가 많거나 흡연하는 사람은 500에서 1000mg 정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복용 시간대별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침 복용의 장점은 하루 종일 항산화 보호막을 형성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며
철분이 풍부한 아침 식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저녁 복용의 장점은 하루 동안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수면 중 세포 재생 과정을 지원하며 위장 부담을 최소화시킵니다. 이 방법 외에 하루 복용량을 2~3번에 나누어 드시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더 효과적입니다. 음식과 함께 복용할 때의 장점은 위장을 보호하고 흡수율을 향상시키며 철분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공복에서 복용할 때는 빠르게 흡수할 수 있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피해야 합니다. 비타민 C의 종류로는 첫째, 일반적인 비타민 C인 아스코르브산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저렴하나 산성이므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성 비타민 C인 버퍼드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위장에 부담이 적으며 종류로는 아스코르브산 나트륨, 아스코르브산 칼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에스터C가 있습니다. 에스터C는 체내 흡수가 오래 지속되며 가격이 비싸지만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천연 비타민 C가 있습니다. 바이오플라보노이드와 함께 존재하며 합성 비타민 C와 효과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이 적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과다 복용의 위험성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과다 복용해도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 복통, 하루 2000mg 이상 장기 복용 시 신장 결석 위험이 증가합니다. 둘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혈액 응고 방지제인 와파린과 함께 복용할 경우 비타민 C의 효과가 감소합니다.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면 위장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항암제 중 일부 항암제의 효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비타민 C를 복용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 질환자, 당뇨병 환자, 통풍 환자, 지육PD 결핍증 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살펴보면 키위는 중간 크기 1개에 85mg이 들어있고 딸기 1컵에 85mg이 들어있으며 오렌지는 중간 크기 1개에 70mg이 들어있고 감은 1개에 80mg이 들어있습니다. 채소류로는 브로콜리 1컵에 80mg이 들어있고 피망 1개에 95mg이 들어있으며 양배추 1컵에 50mg이 들어있고 시금치 1컵에 25mg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 보존하는 조리법으로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치고 물에 오래 담그지 않으며 조리시간 최소화하고 조리 후 바로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비타민 C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면역력뿐만 아니라 피부, 관절,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지요. 복용 방법으로는 하루 2~3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음식과 함께 드시면 위장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과다 복용보다는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맞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함께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비타민 C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많이 드시려 하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